보고 계신 장미의 색이 참 신비롭죠? 지금까지 판매됐던 파란 장미들은 다 이 장미처럼 흰 장미의 파란색을 염색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을 만드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본래 파란색을 가진 장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연구비만 무려 285억 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꽃을 개발한 이유는 바로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꽃 품종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무려 120억 원. 이렇게 새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농업과학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자 사용료 160억. 21세기 종자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종자 주권을 찾기 위한 농업과학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꽃이 유통되는 양재동 화훼 공판장. 봄을 맞아 형형색색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꽃들로 가득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꽃은 장미. 하지만 유통되는 대부분의 장미는 종자 사용료를 내야 하는 해외 품종이다. 아깝죠. 로열티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 농가에도 보탬이 안 되고 고생만 하시는 것 같고. 해외로 돈이 나가니까 굳이 안 줘도 되는 돈이 나가니까. 30년 넘게 장미 농사를 지어온 김원윤 씨는 3년 전 대부분의 품종을 국산으로 바꿨다. 장미 모종을 새로 심을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종자 사용료 부담 때문이다. 국산 장미는 시험 재배를 거쳤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낮으면서 무엇보다 종자 사용료 걱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만약에 이 품종이 외국 품종 같으면은 이 한 개가 심을 때마다 1,450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평에 25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 3,000평 1헥타 정도 하면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고 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장미 품종은 모두 105종. 하지만 여전히 유통 장미의 90% 이상이 해외 품종이고 그로 인해 지출된 종자 사용료도 한 해 76억에 달한다. 새나가는 종자 사용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는 지난 92년부터 국산 장미 품종을 개발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품종 개발법은 육종. 육종은 얻고자 하는 형질을 가진 부모 세대를 인공 교배해 다른 형질의 품종을 얻는 방법이다. 수수를 제거한 암술에 다른 꽃에 꽃가루를 묻혀 인공 수정을 하면 두 품종의 형질을 물려받은 새로운 씨앗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완전한 품종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한 품종을 육성하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장미는 패션과 같아서 기호성이 다르기 때문에 노란색, 흰색, 붉은색을 주로 육성을 하면서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이제 유색 계통의 장미들도 같이 육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미의 경우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장에서도 국산 품종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종자 사용료 부담은 비단 장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유통되는 작물의 대부분이 외국 품종인 것을 감안할 때 문제는 더욱 커진다. 내년부터 개발자에게 이용료를 내야 하는 품종 보호권이 모든 농작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종자 사용료 폭풍이 예상되는 상황. 특히 외국산 종자 비중이 큰 딸기는 이미 품종 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딸기 산지 논산. 최근 이곳 농가들은 고민이 많아졌다.
딸기 종자가 육보. 나 세금 때문에 걱정이야, 육보하면. 육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일본 품종. 내년부터 딸기 품종 보호제에 따라 일본에 종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강대석 씨는 이미 걱정을 덜었다. 싱싱하고 맛이 되겠다. 잘 익었어요. 종자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 전 국산 품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수량과 품질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서량이라는 딸기인데 보시다시피 광이 나고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수량성도 좋고 육보 같은 경우는 상품성으로 비교하면 약 80% 정도 상품으로 보는데 이것은 거의 한 95에서 한 98% 정도까지는 상품으로 넣어도 무방할 정도예요. 서량은 2005년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색이 진하고 향이 풍부해 일본 품종과 결을 차세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연 국산 품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국산 품종과 일본 품종의 품질 검사를 해봤다. 실험 대상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4가지 품종. 딸기의 품질을 결정짓는 첫 번째 기준은 당도다. 동일한 조건에서 4가지 품종의 당도를 측정해본 결과 국산 품종인 내향과 서량이 더 높은 당도를 보였다. 육질이 연한 딸기는 유통 과정에서 쉽게 물러진다. 물러진 딸기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단단함은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 딸기의 경도 측정에서도 국산 품종은 일본 품종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딸기 재배 면적이 7,000헥타에 생산액이 7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우리 품종이 없이 독과점의 형태로 외국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내야 될 품종 사용료의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나중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재배하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을 시켜서 외국과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선인장 연구소. 63종에 달하는 다양한 선인장이 자라고 있다. 대부분의 원예 작물들이 종자 사용료 위기에 처해 있는 데 반해 전목 선인장만은 순수 국산 품종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선인장은 이제 전목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인장류가 전 세계 수출 물량의 한 70% 정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산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짧은 연구기간에 올린 놀라운 성과. 색다른 선인장은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다. 아름답지만 광합성을 못하는 색깔 선인장을 초록색 삼각주 선인장에 접목해 품질과 외관상의 아름다움까지 동시에 잡은 것이다. 뒤늦게 종자 전쟁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아직 숨이 가쁘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열정이 계속되는 한 종자 독립은 멀지 않은 현실이 될 것이다. 가공할 만한 힘으로 인간 세상을 파괴하는 돌연변이 괴물 고질라. 악의 무리에 맞서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영웅 슈퍼맨. 그런데 이 고질라와 슈퍼맨 둘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엄청난 이 힘이 원자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약이 될 수도, 또 처참하게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원자력. 이 원자력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무라스키. 이 마을이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오래된 온천 때문이다. 무라스키 온천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다. 온천에 함유된 라돈은 라듐에서 생성된 휘발성 물질로 뜨거운 물과 함께 기화되어 체내 흡수가 더욱 빠르다. 우리 마을은 예전부터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라돈 온천 때문에
다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몸의 깊은 곳부터 따뜻해진다고 할까요? 몸이 따뜻해지면 세포가 활성화돼서 면역력이 좋아지니까요. (1335년) 처음으로 발견된 무라스키 온천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은 100여 년 전. 라돈 온천의 효과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고 식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온천물을 보온병에 넣어서 그 상태로 마셔요. 그냥 물 대신 온천물을 마시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방사성 물질에 몸을 씻고 마시기까지 한다. 이 현상은 호르메시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량의 방사선은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지만 소량의 방사선 자극은 세포를 활성화시켜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원자력은 피하고 유용한 원자력은 안전하게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원자력은 인류의 삶의 질의 향상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사선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량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질인 히토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 식물을 기르는 토양에 히토를 투여하면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 비료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또한 농약 등의 사용을 줄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식물 생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 예방에도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식물의 발화와 생장에 방사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다. 실험 결과 소량의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 생장이 빠르고 건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주 낮은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에 식물에서 항산화 효소, 즉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효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방사선을 식물체에 조사함으로써 환경 스트레스, 즉 가뭄이라든지 이상 기온에 대한 그러한 저항성이 증가된 식물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본 니가타현 아가노시에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석재 공장이 있다. 라듐 원석을 가공하는 공장이다. 라듐은 분명 방사성 물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라듐 가공품을 찾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만들고 있는 라듐 원석입니다. 주변에서 라돈 온천물을 마시고 피곤이 풀려서 몸이 가벼워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 물로 세수를 했더니 여성들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라듐 원석을 가공해서 만드는 제품은 다양하다. 아직 이러한 라듐 제품의 효능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라듐석을 식수에 넣어 마시기도 한다. 라돈 온천수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자연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게 라듐 돌인데요. 이 돌을 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암 발병 비율이 높아지고 새로운 질병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그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방사선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다. 아울러 인체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의 적정량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함께 늘고 있다. 무조건
물론 많은 양의 방사선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이라는 것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한 양의 방사선이 체내에 들어갔는지를 정상 조직 레벨에서 영양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적정한 양의 방사선이 몸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정량의 방사선 기준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상세포의 DNA에 각기 다른 강도의 방사선을 조사한 뒤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한다. 방사선 양에 따른 정상세포의 DNA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미량의 방사선이 생체에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이론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방사선 의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방사선 방호연구센터. 이곳에서는 방사선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서 미량의 방사선이 암 유발과 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쥐에게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물질을 주입하고 각각의 선량별로 방사선을 쏘인 뒤 돌연변이 유발 빈도를 관찰했는데 방사선을 전혀 쏘이지 않은 경우보다 미량의 방사선을 쏘인 경우 돌연변이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 저선량의 방사선에 노출돼 면역력이 높아졌다든지 세포에 대한 DNA의 상처 치유 능력이 향상된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면 저선량 방사선이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원자력은 피해갈 수 없는 환경의 일부다. 그렇다면 원자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높은 전력 효율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있다. 주로 전자부품 소자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조명, 디스플레이, 전광판 등으로 쓰임새가 확산되고 있는 LED가 바로 그것이다. 기존 조명기구에는 수은이 들어있는 CCF를 사용했는데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은 사용을 자제시킴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LED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LED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더욱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때문에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사가 필요하다. LED 내부에는 빛을 내는 소자와 골드 와이어라는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LED는 이 두 곳의 접착력이 매우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LED 크기 자체가 워낙 적어서 육안으로는 이 접착 부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X선을 이용해서 이 접착 부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확인하여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결함을 검출해내고 있습니다. X선 투과율 차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 여부를 발견해내는 것인데 이곳의 검사 방법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물체를 회전시켜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다. 360도 회전하는 물체에 X선을 쏘게 되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얻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조합하면 보다 정밀하고 실제에 가까운 영상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어떤 물체든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X선 검사 방법을 이용하면 제품 내부까지 살펴볼 수는 있지만 앞뒤 영상이 겹쳐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여러 장의 X선 촬영 영상을 조합하게 되면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춰진 부분까지 정밀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제품을 직접 절개하지 않고도 겹쳐진 부분을 따로 분리해낼 수 있다.
제품을 훼손하지 않고도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초원 엑스레이 검사기는 그 결함의 위치를 공간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3차원 엑스레이 검사기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아주 정밀하게 나노미터까지 검사할 수 있는데 널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온 원자력. 이제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이 되고 있다.